안녕하세요. 좋은 거 치는 미용실입니다. 오늘은 환기장치 및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환기장치가 필요할까요? 점점점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타업체에서도 기밀과 단열 중요시되고 자연적인 환기가 거의 잘 안 이루어지죠.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열 손실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어지는 주택의 50% 이상 환기장치가 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환기장치에 대한 시공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환기장치가 다 설치하게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서도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꼭 아침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냉난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환기장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집중형과 벽부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실, 두실 어떤 집 한 공간에 한두 공간에만 할 경우에는 벽부형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 집 전체를 하신다고 하실 경우에는 그래도 중앙 집중형으로 하시는 게 비용적으로도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형의 벽부형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단가가 조금 더 싸긴 하지만, 이걸 많이 설치해야 될 경우에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 전체를 할 경우에는 중앙 집중형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벽부형의 단점은 일단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각 실의 벽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환기장치가 돌아갈 때 소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의 단점은 일단 인테리어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의 설치가 어렵고, 처음 신축할 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여서 배관 설치를 다 해야 되고, 층고가 원래 계획했던 층고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배관 자체가 천정 밑으로 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다 설치를 하죠.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이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다 사용합니다. 이 보일러에 대한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일러는 가스 보일러입니다. 가스 보일러의 경우에는 실 안에, 집 안에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기름 보일러에 비해서 5%에서 7% 정도 난방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집 내부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소음이 제법 커요. 그리고 두 번째, 배기가스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기름통은 내부에 있어야 돼요.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가스통을 외부에 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기름 보일러는 내부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겨울철에 온도가 많이 낮을 경우에 기름이 잘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보일러. 전기 보일러의 단점은 비용입니다. 우리 일반 주택에서 만약에 전기 보일러를 사용해서 3kW, 6kW, 5kW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전기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 누진세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연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차지하지 않지만 난방을 하는데 비용은 전기 보일러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를 대부분 주택에서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 난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열, 태양광, 심야 전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일단 초기 비용은 제법 높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자부담으로 집에 설치할 경우 3kW에 약간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열 같은 경우에는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심야 전기도 3,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가 돼요. 근데 몇 년 동안 사용을 한다고 치고 정부 지원금이나 환경부담금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되는 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목조주택에 태양광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이래저래한 문의들이 좀 있긴 한데, 지붕에는 설치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설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 없다는 거, 요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조주택 지붕에도 태양광 설치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에어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스탠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에어컨은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이 좀 있어요.
그리고 벽부형이나 스탠드 에어컨에 비해서 효율이 뭐 5% 정도 떨어진다라고 해요. 하지만 천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인테리어적인 효소나 그리고 공간적인 차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점점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용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되신다면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것을 저희도 권해드립니다. 벽난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벽난로 과연 필요할까? 보조 난방으로서의 역할은 필요 없다라고 뭐 많은 건축주분들한테 그냥 말씀을 드려요. 이미 자체적으로 단열이 잘 되고 기밀이 잘 되기 때문에 벽난로의 보조 난방으로서의 기능은 크게 필요치 않아요. 실제로 벽난로를 떼기 위해서 그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매일 나무를 떼야 되는 불편함들도 있고 청소,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도 계속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요소로는 벽난로를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난 보조 난방으로서의 역할로 벽난로를 하신다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환기장치 및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 그리고 보조 난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목조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건축 랩 이용식이었습니다.